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이제 봄 기운의 이 부활의 기운이 이제 지나가고, 만물이 화려하게 성장하는 여름의 단계로 벌써 진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도 6,000포인트를 회복을 했죠.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61번째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도 11월 달에 하이닉스가 목표 주가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만 원이다. 그때 당시 40만 원 전후였는데 그렇게 말해가면서 제가 분석해도 황당하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인데요. 자, 마치 오늘 방송은 그때와 같은 느낌을 들게 하는 주제입니다. 즉 테슬라의 부활, 숨겨둔 한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드디어 테슬라가 화려하게 부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하이닉스처럼 놀라운 추세가 앞으로 전개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그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의 부활, 숨겨둔 한방이라는 주제인데요.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과 같은 부분이 여러분께 이러한 마음으로 제가 좀 방송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이유는 바로 주식은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 결국은 주식은 무엇을 해야 되냐? 추세를 먹어야 돼요. 배워 먹기가 아니라 나의 몸, 이 비중을 왕창 실어서 추세를 먹어야 됩니다. 결국은 추세 추종, 투자가 하든지 매매를 하든지. 자, 오늘은 바로 그 방법론적인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 걸로 만들 것인지 하는 내용을 담아서 오늘 방송, 이 주제가 종목도 선정되고 그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난주 그리고 지난 6개월간 제가 계속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 중심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이 장의 추세는 하이닉스다. 자, 그러면 하이닉스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하이닉스에 필적하는 추세의 종목들을 발굴하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한 저의 성공 전략이자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이죠. 한국 시간으로 2026년도 4월 16일 새벽에 테슬라가 어제 저녁 밤이죠. 그러니까 24시간 전에 AI5 칩을 발표를 했어요. 앨런 머스크가 발표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혹자는 A15 칩이라고도 그러는데요. 뭐 A15 칩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명칭을 위해서 제가 AI5 칩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그러니까 버전 테슬라는 AI 3, 4, 5, 6 이런 식으로 모델이 나가요. 자, 그런데 이 칩 설계가 완성돼서 그 도면을 삼성전자고 대만의 TSMC한테 넘겼다. 즉 이제 찍어내기만 하면 된다. 그래가면서 TSMC와 삼성전자한테 감사하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테스트 제품을 만들었는데 대성공이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바로 테슬라 칩입니다. 인쇄 회로기판, 즉 PCB 판에 이렇게 테슬라 칩이 이렇게 박혀 있죠. 자, 요게 AI5 칩인데요. 실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칩 하나가 테슬라 주가를 왜 부활시키고 왜 테슬라가 다시 시가총액 면에서 밀려있던 시총 7위에서 지금 10위까지 TSMC보다 떨어졌는데요. 앞으로 이 테슬라가 과연 전 세계 1위 엔비디아에 필적할 만한 성장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성장할 걸로 보여지는데 바로 그 중요한 교두보가 이
AI5 칩에 달려 있었는데 그것이 대성공을 거둔 거예요. 자, AI5 칩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HBM들입니다. 이게 하이닉스 HBM4 칩들이 이렇게 주변에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장치들이 이 메인보드를 누가 만드냐? 삼성전기가 만들어요. 이 아래 판때기 있죠? 네, 이 판때기는 이걸 이제 우리가 PCB라고 그러죠. 이거를 자,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AI5 칩의 성공 의미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조적인 의미와 성능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걸 왜 또 다른 회사가 흉내내기 어려운지, 그리고 이걸로 말미암아 앞으로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어떤 형태로 이 시장을 갈라먹기를 전 세계 증시에서 양대 구조, 즉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인텔과 AMD 이런 구조처럼 엔비디아와 테슬라 이렇게 시장이 앞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오히려 경쟁력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피지컬 AI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느렸지만 AI5 칩 성공으로 말미암아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께서는 속속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요. 마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훌륭한 정육업자라면 소를 보았을 때 그 소의 해부학적 측면, 골결 구조라든가 이렇게 칼날을 이렇게 가로로 자르면 안심이 나오고 살치살이 나오고 어떻게 나오면 비계하고 살하고 구분될까? 이런 것들이 딱 보는 순간 보여야 되는 것처럼 반도체 칩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아시면 뭐가 보이느냐? 바로 종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종목이 보이게 될까요? 그렇죠. AI5 칩에 들어가는 식각과 그리고 연마제 이런 것들은 왜 이 회사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후공정 업체에서 한국 업체들이 엄청난 수혜를 입을 두 종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삼성전기의 최근의 급등과 코닝사의 강세, 미국에서 이것이 왜 이미 앞질러서 상승했는지, 그럼 제2의 삼성전기 한국의 종목이 남아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펼쳐질 신주도주, 테슬라가 만들어내는 신주도주를 국내에서 올라타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차이점,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일반 칩처럼 보이지만 그 차이점을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잠깐 설명할게요. 나머지는 다 잊으세요. 숫자는 글씨는 있고 그냥 그림만 보세요. 기존에 테슬라의 칩은 AI4 칩이었습니다. 시리즈 4. 그것을 이제 소프트웨어 성능에 우리가 HW4.0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건너가느냐? AI5 칩으로 건너온 거예요. 그것을 소프트웨어 기능적 측면에서 HW5.0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능이 어느 정도로 좋아졌느냐? 기본 성능은 10배. 최대 테슬라는 앨런 머스크는 40배까지 빨라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기본 성능은 10배가 빨라지고요. 특정 파트에서 부스터가 가속도를 붙이면 40배까지 기존 칩 대비 자율주행 성능이 빨라집니다. 자, 그리고요. 용량, 메모리 용량을 12배로 확장했어요. 자, 그리고 전력도 밀집도도 좀 더 증가시켜서 어떻게 본다면 순간적인 파워를 더 낼 수 있도록 이 전산 이 뭐랄까요? 처리 능력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칩 구조에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4.0까지는 7나노 그리고 핀팻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걸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만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AI5 칩은 보시는 것처럼
단수 2나노와 3나노에서 찍는데요. 3나노는 핀펫 방식으로, 그리고 2나노는 GAA 방식으로 제품을 찍어냅니다. 자, 이 방식을 무슨 방식이라고 그러냐면 듀얼 방식이라고 그래요. 즉 사람의 뇌가 두 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유럽 같은 데 가보시면 아파트인데 굉장히 큰 70평, 100평 이런 아파트들이 유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식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주로 이제 이슬람권, 터키 같은 데라든가 이슬람권 고급 아파트들에 가보면 듀플렉스라고 해서 아파트 안에 또 집 안에 또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모시고 사는 거죠. 여기에는 자기들이 살고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이렇게 작은 방에 살고, 근데 집 안에 집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듀플렉스라고 그러는데 복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주로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 뇌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3나노짜리, 하나는 2나노짜리. 근데 방식이 약간 틀려요. 3나노는 핀펫 방식으로, 그리고 2나노는 GAA 방식으로 AI5 칩이 듀얼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뇌가 두 개라는 의미입니다. 약간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돈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테슬라의 우리나라 종목군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돈이 되는 이유예요. 2나노가 들어간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근데 2나노는 GAA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다 똑같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잠깐이지만 여러분들이 5분 정도 제 설명을, 방송한 지 5분 지났는데요. 설명을 들으니까 이거 뭔가 느낌이 딱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이 AI5 칩 발표, 성공 발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거는 AI5 칩이 나오기 전에 테슬라가 앞으로 우리는 인공지능 칩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율주행을 완성할 거야 라고 발표했던 계획도입니다. 즉 AI4에서는 그전에는 7나노를 썼어요. 그리고 주로 자율주행 안정화에 기반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AI5 칩, 즉 HW 5.0은 본인들이 삼성전자 거를 이용해서 칩을 만드는데 4나노를 할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4나노. 그리고 혹은 3나노까지. 자, 그런데 지금, 그리고 기존의 A4 대비 성능은 2배 정도 빨라질 거다. 그리고 핀펫 공정 방식으로 만들 거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칩이 성공하면 AI6 단계로 갈 건데, 그 다음 단계로 갈 건데, 그때에 3나노를 쓸 거다. 그것도 GAA 방식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을 그래야 구동이 가능하다. AI5 정도에서는 로봇택시 정도. 여기까지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를 말하느냐? 성능적인 기능으로 말하면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AI5 칩을 만들고 싶어. 근데 그 칩은 4나노 정도를 쓰고 성능은 2배 정도 향상된 거를 생각해. 그리고 그 칩이 완성되면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로봇택시가 드디어 자율주행이 완성이 돼서 로봇택시가 완전히 상용화, 즉 100%에 가까운 자율주행, 사람이 없는, 이게 가능하다라고 본 겁니다. 성능 2배만 향상돼도. 자, 그리고 나서 이 칩이 성공하면 2027년도에 이게까지 해서 대량 생산에 성공하면 그 다음에 2029년도, 2030년까지 우리가 AI6 칩을 만들 건데 그거는 3나노로 할 거야. 방식은 무슨 방식? GAA 방식. 반도체, 이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그래야 이 정도 성능이 나와야 뭐를 만들 수 있는 거냐? 로봇을 만드는, 로봇에 칩이 탑재될 수 있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로봇에 칩이 탑재되는 단계를 온 디바이스 단계라고 합니다. 즉 AI 기능이 데이터 센터에 연결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로봇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단계 거의 테슬라는 자기들이 원하는 단계의 90%까지 목표가 완성됐다고 보는 겁니다. 전 세계를 씹어먹을.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잠깐 보셨지만 어때요? 이번에 오늘 발표한 AI5 칩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요? 옵티머스 로봇에 바로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AI4 칩 대비 성능이 2배가 늘어간 것이 아니라 몇 배 늘어났느냐? 미니멈 10배, 최대 40배까지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요. 4나노로 예상했던 핀셋 방식의 반도체를 예상했었는데 2나노, 삼성전자는 2나노입니다. 그리고 TSMC에서 찍어내는 건 3나노예요. 즉 그동안엔 삼성전자에서만 찍었는데 이제 TSMC와 삼성전자 양쪽에서 찍어내는데 TSMC는 3나노, 미국에서 공장 찍어요. 삼성전자는 2나노, 마찬가지 미국에서 찍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이냐? GAA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게임이 무슨 얘기냐? AI5 칩인데 AI6 칩에 예상했던 성능이 도달된 겁니다. 이미 2030년 늦었지만 얘가 지금 2026년도에 개발 완료 대량 생산하기로 했는데 2020 하반기부터 지금 대량 생산 들어가죠. 이제 찍기 시작해서. 그러면 2030년도로 예상했던 AI6 칩을 벌써 개발 완료가 사실 성능 면에서는 된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AI5 칩이 아니에요. 사실 AI6 칩에 능가하는 칩이 지금 AI5에 다 완성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AI6는 무슨 의미냐? 그 다음 칩의 성능이 여기 이제 2030년도 것까지가 이미 완성이 된 거라고요. 표현으로 따지면 이게 개발 계획도였는데 테슬라에.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입이 귀에 찢어져 버린 거예요. 야, 이거 AI6나 돼야 가능했던 3나노 GAA 방식을 2나노에 구현되는 겁니다. 삼성이. 그리고 겨우 속도가 2배 늘어날 걸로 예상했는데 10배 이상 늘어나고요. 특정 분야에서는 40배까지 늘립니다. 순간적으로. 그리고 전력도 핀펫 방식으로는 전력을 좀 많이 먹는데 GAA 방식으로 하면 전력을 적게 먹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할 수 있어요? 데이터 센터에 연결하지 않더라도 AI가 스스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온 디바이스 AI가 드디어 완성이 된 거예요. 2030년이나 완성할 줄 알았는데 이번 연도부터 대량 생산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칩 명칭은 바꾸지 않았어요. AI5 칩, AI6 칩. 그렇지만 이 모든 성능이 이번에 다 완성이 돼버린 겁니다. 2030년이나 돼야 될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을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더라고요. 그냥 삼성전자 땡큐, TSMC 땡큐. 이것만 다루는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옵티머스 온 디바이스가 가능한, 그러니까 미니 AI가 소유할 수 있는 칩이 이미 완성이 된 겁니다. 누가? 테슬라가. 자, 이게 왜 놀라운 거냐?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추세 추종 매매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냐? 이번 칩의 특징들을 잘 보면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종목이 보여요. 아까 제가 말한 종목들이. 가장 큰 성능은 이겁니다. 기존의 AI4 칩에는 뭐가 있었느냐? 반도체 칩을 보면 7나노인데요. 반도체가 크게 4개가 들어갑니다. GPU 반도체 영역, 그리고 ISP 영역, 그리고 NPU, 뉴럴로직, 추론하는 거. 요게 이렇게 2개가 들어가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과감하게 이 2개를 삭제합니다. ISP와 GPU 칩을 없애버려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실 막강한 경쟁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NPU, 뉴럴로지, 즉 추론과 연산에 집중하는 이 NPU 칩을 과감하게 영역을 왕창 늘려버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즉 2개를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을 전부 다 NPU를 다 채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 AI4 칩이 아반떼나 그랜저라면 껍데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반떼 엔진 떼내고 혹은 그랜저에서 엔진 떼내고 부스터 엔진을 4000cc 8기통으로 그냥 얹어버린 거예요. 근데 오로지 달리는 데만 부스터를 시킨 겁니다.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마. 그냥 추론하는 데만 너는 집중해.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지에 대한 인식 단계가 48단계에서 8단계로 줄어가면서 속도가 자율주행 초당 그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예를 들어서 기존 대비 거의 뭐 100배 수준까지도 빨라진 그런 걸로 지금 부스터를 걸은 겁니다. 오로지 달리는 데만 집중하는 MPU를 다 떼내고 MPU로 그냥 꽉 채워버렸어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성능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7나노에서 삼성 반도체를 썼던 데서 이제 2나노하고 3나노 듀얼 소스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3나노도 대단한 건데 2나노. 그래서 하나는 3나노짜리는 TSMC가 찍어내고요. 2나노짜리는 삼성전자가 찍어냅니다. 여러분들은 야 삼성전자 혼자 다 독식했는데 이제 반땡으로 나눠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삼성전자가 2나노에 진입했습니다. 그것도 대량 생산에. 똥줄 타는 건 누굴까요? 엔비디아입니다. 애플도 똥줄 타요 이제. 왜? 2나노를 삼성이 먼저 찍어요. 상용화를.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테슬라가 의리를 지킨 겁니다. 사실. 자, 그리고 피크 연산. 근데 왜 두 개 다 나눴느냐? 삼성전자 혼자 테슬라가 요구한 용량을 다 맞추기에는 시간이 버겁습니다. 그래서 2나노는 첨단은 삼성이 찍고 3나노는 TSMC가 찍는 이런 구조로 간 거예요. 삼성전자 혼자 다 찍으면 100만 개밖에 못 찍는데 월 예를 들어 나누면 200만 개를 찍으니까 테슬라는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자기네들이 왕창 지금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 피크 연산. 최고 출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에서 150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얼마 나오느냐? 2000에서 2500 나옵니다. 최대로 풀로 가동하면 기존에는 500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노멀 기본 2000에서 2500이에요. 그러니까 100에서 사실은 2000이니까 기본 미니멈이 20배가 빨라진 거죠. 그리고 부스터를 최대 밟았을 때 7나노는 순간 피크는 500까지 갔습니다. 그럼 연속하기는 어렵겠죠. 자, 그런데 TSMC는 순간 25배까지 나옵니다. 기본 20배가 나오고요. 근데 요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앨런 머스크가 얘기했던 최대 40배까지도 나온다는 얘기는 특정 파트에서 그렇게까지 끄집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40배, 4000까지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모리 용량이 우리나라 HBM, 하이닉스한테 좀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기존에는 DDR6 16GB까지 해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께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192GB가 들어갑니다. HBM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12배 확장이라고 하는데 이 12배 확장 양적인 면은 별로 솔직히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12배를 확장했는데 속도가 느리면 안 되겠죠. 아까 보셨지만 A15 반도체가 있고 주변에 HBM4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대폭이 왕창 확장된 거예요. 속도가. 한마디로 2차선에서 한 18차선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다. 데이터를 불러오고 저장하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게 16기가거든요. 제 메모리가. 네. 근데 컴퓨터가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제가 한 3년 전 샀던 거에서는 최고의 성능이었어요. 개인이 쓸 수 있는 컴퓨터 내에서는. 그런데 이번에 들어가는 칩이 192기가입니다. 메모리가.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슈퍼컴퓨터예요.
슈퍼컴퓨터 성능급인데 이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슈퍼컴퓨터의 온 디바이스가 가능한 자체적으로 AI가 돌릴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정보를 갖고 있다. 자체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온 디바이스가 가능한. 즉 드디어 로봇에 사용 가능한 데이터 센터 연결하지 않도록 가져온 겁니다. 이 정도 속도고 이 정도 저장량이면. 그리고 순간 최대 소비 전력은 200기가와트에서 800기가와트까지. 근데 여기 보시면 저 전력이 255기가와트죠. 즉 250기가와트 수준에서 어디까지 성능을 끌어올리냐면 엔비디아의 H200 수준까지 지금 끌어올릴 수 있는 반도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한테는 중요하죠. 핀팻 방식에서 GAA 방식. 이 GAA 방식, 대만은 핀팻 방식을 계속 써야 돼요. 한국은 드디어 세계 최초로 2나노의 GAA 방식을 적용합니다. 엔비디아, 애플 똥줄 탑니다. 요거 하나로.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도 사실은 저항 물량.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2%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삼성전자한테는 상당히 천군만마 같은 소식입니다. 왜냐? 대량 생산을 세계 최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왜 이런 뭐가 급하길래? 네. 삼성전자한테 계속 2나노로 그냥 해도 되는데 왜 3나노는 TSMC한테 하고 2나노는 삼성전자 할 정도로 생산량을 극대화하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 앨런 머스크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앨런 머스크는 지금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속도? 온 디바이스를 누가 빨리 해서 자율주행을 먼저 싹 다 지배하고 그리고 로봇 시장까지 장악하느냐. 그러려면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이 보통 18개월에서 24개월 걸립니다. 뭐가?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혹은 시스템 반도체인 TSMC든 엔비디아든 애플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24개월에서 빠르면 16개월, 18개월 걸리는 거예요. 반도체 속도 때문에 애플이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트북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요. 테슬라는 앨런 머스크가 테라펩 계획이라는 것을 이미 10년 전부터 발표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펩리스. 반도체가 공장이 없을 때 우리가 펩리스라고 그러죠. 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홈리스라고 그러죠. 근데 반도체가 설계만 하고 공장이 없는 걸 우리가 펩리스라고 그래요. 이 펩이 즉 제조 공장인데요. 테슬라가 발표한 앨런 머스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바로 이 테라펩 로드맵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다 하고 싶은 거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내가 갖고 있어. 근데 나는 이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에 다 뿌리고 싶어. 경쟁자가 따라오지 못할 만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반도체 설계 능력이 필요해.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 설계 능력이 뿐만 아니라 그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만들어서 내 소프트웨어를 심은 걸 가지고 이걸 적용하고 싶어. 피지컬 AI에. 그래서 자동차, 자율주행에 적용하고 그리고 로봇에도 적용하고 각 가정의 가전제품에도 다 적용해서 내가 이 전 세계를 한마디로 씹어먹고 싶어. 그런데 설계도 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도 있어. 전기차도 있고 로봇도 있어. 근데 나한테 없는 게 하나가 있네. 반도체를 만들어준 펩. 네, 공장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공장도 내가 직접 가고 싶어. 즉 모든 걸 내가 수직 계열화를 다 완성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테라펩 계획입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앨런 머스크는 로봇 시장이든지 AI 자율주행이든지 그 중심에 연결고리는 누가 갖고 있느냐? 결론으로 가는 이 과정에
방식은 결국은 반도체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성공할 거다라고 내다본 겁니다. 엔비디아도 이런 계획은 없어요. 자기네가 공장을 직접 갖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근데 앨런 머스크는 이걸 그 이전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결국은 성공은 반도체를 내가 자체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구나. 그런데 이번에 AI5 칩이 그걸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무슨 얘기냐? 2023년까지 이 테슬라에 들어가는 FS 자율주행 칩에 들어가는 요거를 앨런 머스크는 FSD 베타 버전은 저기에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에 100% 외주를 줬지요. 자, 그리고 2025년도에 원래 하기로 했던 AI5 칩은 작년도에 속도를 1년 뒤로 늦춰서 2027년도에나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근데 지금 6개월 땡겨졌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4나노가 아니라 지금 2나노입니다. 덕분에 성능이 회복됐으니까 이제 로봇 택시까지는 가능해요. 그래서 칩 설계 그리고 자기네들이 직접 이걸 가지고 이제 적용, 로봇이나 자율주행에 적용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이 테라펩, 텍사스 오스틴 공장, 여기에 이제 인텔 공장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반도체를 찍어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테라펩 계획에서 앞으로 월 3,000장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테슬라가 공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공장? 반도체 공장을. 가장 경쟁자는 그러니까 TSMC와 삼성전자가 경쟁자입니다. 물론 월 3,000장 규모이기 때문에 TSMC와 삼성전자를 이기진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쓸 용량은 스스로 조달이 가능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엔비디아 너희들한테 이제 H200 반도체 안 받아도 돼. 블랙웰 반도체 안 받아도 돼. 우리가 쓸 건 우리가 만들 수 있어. 그 나머지 부족한 용량은 삼성전자나 TSMC한테 받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설계가 우리가 하잖아. 이해됐죠? 사람으로 따지면 자급자족이 가능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먹는 쌀, 옥수수는 우리가 다 가능해. 기름 우리가 다 생산 가능해. 근데 우리가 수출 용량을 좀 늘려 자동차를 1,000대 찍었는데 월 100만 대 찍었는데 연 300만 대 찍어야 되겠네. 소비가 많이 돼서 로봇을. 그러면 그때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한테 외주를 주는 거야. 이제 엔비디아는 끝난 겁니다. 엔비디아보다 더 성공적이죠. 왜? 자기네들이 설계도 하고 반도체 생산 공장도 갖고 엔비디아도 못한 일이고 애플도 못한 일이에요. 테슬라는 애플과 TSMC와 엔비디아를 합쳐놓은 회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현재 관점에서 보면 로봇과 자율주행, 로봇과 택시를 만들죠. 그러니까 애플인 거예요. 현재 애플 제품. 애플도 TSMC한테 반도체 주문 주죠. 근데 테라펩 공장, 오스틴 공장이 자기들이 3,000장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자체 조달로 보면 TSMC 삼성전자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 칩이 무슨 칩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2나노, 3나노 칩이에요. 엔비디아 H100, 블랙웰 200 안 갖다 써도 됩니다. 자체 설계해서 자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능은 특화된 자기네들한테 맞는 거니까 더 좋아.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이 테라펩 프로그램이 이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는 2029년도에는 테슬라는 뭐가 된 거냐? 애플처럼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 근데 그 반도체를 누가 설계해? 네. 자기가 설계한 거예요. 칩 설계도. 그리고 또 누가 만들어? TSMC한테 의뢰한 게 아니라 자기네 공장에서 기본은 찍어내.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만 TSMC나 삼성전자한테 의존하는 거야. 엔비디아도 못한 일입니다. 애플도 못한 일입니다. 수직 계열화가 완성된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무서운 놈이에요, 앨런 머스크. 반도체 자급자족이 완성된 겁니다. 기본적인 건. 자, 이게 그러면 우리들한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테라펫 프로젝트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범용 연상 GPU에서 자신들한테 딱 맞는 드디어 순수한 완전한 추론 연산 반도체가 세계 최초로 완성이 된 겁니다. 기존에는 정보도 처리하고 그리고 학습하고 이제 이 단계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100% 너는 추론만 해. 퓨어 AI 간 거예요. NPU와 드디어 AI를 이용한 그것이 결합이 된 겁니다. 굉장히 특수한 형태죠. 그러니까 슈퍼카예요. 다른 거는 안 해. 그냥 오로지 추론에 집중하는 거. 드디어 그래서 이것이 실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돈으로 만들어내느냐. 여러분들한테 잠깐 요 설명드리기 전에 왜 이게 삼성전자한테 돈이 드느냐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요거 하나 깜빡하고 건너갈 뻔했는데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잃어버릴까 봐 중간에 집어넣었어요. 드디어 5월달 지금 4월 16일인데요. 5월부터 뭐가 시작하느냐. 박한샘의 세르킹 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 여기에서 세르킹 앱을 박한샘의 세르킹 혹은 세르킹이라고 치면 이런 앱이 나와요. 이 앱이 드디어 채팅이 됩니다. 채팅 기능이 탑재돼요. 무료로 여러분들이 깔으실 수 있습니다. 5월부터 시작합니다. 미리 깔아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더 여러분께 교육하겠습니다. 이 세르킹 앱을 어떻게 무료로 이용하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채팅으로 제가 정보도 드리고 여러분하고 이제 상호 이게 옛날처럼 채팅을 할 수는 없어요. 100%. 왜냐 이게 규정이 어긋나기 때문에 법적 규정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가 이제 정보 업데이트 및 채팅을 통해서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채팅으로 여러분께 텔레그램처럼 정보를 이 앱을 통해서 드릴 수 있겠죠. 100% 다 무료예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남들보다 한 템포 빨리 받고 종목도 받고 그러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AI5 칩 그냥 제가 테슬라의 5 칩이라고 할게요. 이 5 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5 칩이요. 왜 삼성전자한테 돈이 되고 우리나라 공정과정업체들한테 종목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기존의 칩은 핀펫 방식이에요. 핀펫 방식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마치 이렇게 교차해갖고 꽉 레고 블럭 끼우듯이 끼우면 빠지지 않는. 그래서 게이트가 몇 개냐. 정보를 받는 게이트가 하나, 둘,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그 3면 게이트 방식입니다. 출입문이 3개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번에 삼성에서 하는 2나노 방식은 GAA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뭐냐면 Gate All Around라는 방식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문이 4면 게이트인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면 게이트인데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다 개방된 형태입니다. 게이트가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4면 게이트 방식인데 그 4면 게이트 방식에 몇 개가 얹어 있어요? 하나, 둘, 셋.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여기가 3차선이라면 얘는 12차선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7나노에서 2나노로 건너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이 뭡니까? 이 도면이에요. 설계도는 똑같은데 길이가 폭이 7 곱하기 7에서 2 곱하기 2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7 곱하기 7에서 하나짜리인데 2나노짜리는 여기서 9개가 나오는 거겠죠. 왜? 7을 2로 이렇게 나누면 3개가 나오겠죠. 하나, 둘, 셋 하고 또 반 남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똑같은 면적인데 7 곱하기 7에서 2 곱하기 2로 하니까 몇 개가 나요? 9개가 나옵니다. 즉 전력 소요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일을 작업을 하는데 밥을 먹는 게. 자, 그래서 이게 AI5 칩이 앨런 머스크가 땡큐 삼성전자
땡큐 TSMC 한 이유입니다. 근데 TSMC는 이 GA 방식으로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이 핀팻 방식, 핀 쉐이프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방식이에요. 이게 핀팻 방식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꽉 끼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핀팻 방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요거는 7나노, 3나노까지는 대만은 이건 써요. 이게 방식이 좋은 것은 안정성의 중심입니다. 자, 그런데 속도 측면에서는 이게 훨씬 낫죠. 자, 그래서 안정성 중심에서 속도 측면으로 건너간 거다. 대만은 여전히 이 핀팻 방식을 계속 고수합니다. 3나노에서도. 이거가 그래서 반도체를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혹시 반도체 애널리스트 보고서 한 100개 정도 보신 분 지금까지 그분들은 이게 뭔지 알아요.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이 왜 시스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한테 역전, 앞으로 이 시장의 방향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한 방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삼성의 이 GAA 방식입니다. 이게 단순히 보기에는 별거 아닐 것 같아도요. 반도체 분야에서 2나노와 3나노 분야에서는 완전히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덕분에 속도라든가 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드디어 진정한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온 디바이스 AI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 연결하지 않고 스스로 AI 기능을 할 수 있려면 이 방식으로 돼야 되는데 삼성이 세계 최초로 이게 대량으로 찍어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 차이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보일까요? 그렇죠. 성능에 대한 부분은 뭐 당연하게 나오는 거고요. 그럼 종목들이 보여야 됩니다. 종목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 종목의 중심에는 바로 기존의 기판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고성능 FPGA 기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누가 만들어내느냐? 삼성전기가 만듭니다. 우리나라 대덕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이제 이수 페타시스 이런 회사들이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한마디로 기판계의 HB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판계의 HBM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가능해요. 결국에는 삼성전기가 그동안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올라온 이유가 설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제 대량 생산에 쓰게 되는데 재료가 터졌으니까 한번 슈팅 나오고 매매하기는 괜찮겠죠? 네, 지금은 이미 늦었습니다. 종목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스가 알려지고 대량 주문 뭐 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슈팅이 나오겠죠. 한 번 더 마지막 불꽃놀이가 그때 여러분은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로서는 괜찮다. 삼성전기.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입니까? 시스템 반도체입니까? 시스템 반도체잖아요. 그도 2나노잖아요. 3나노하고 2나노는 또 다음 세계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쉽게 하면 IQ 150하고 IQ 170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처럼 그런 단계입니다. 겨우 20 올라갔지만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인재가 서울대예요. 근데 서울대하고 하버드하고 또 격차가 벌어집니다. 3나노까지는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고대, 연대. 2나노부터는 누구냐? 프린스턴, 예일대, 하버드, 존스 홉킨스, MIT. 이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1나노는 그럼 어딜까요? 그 중에서 또 뽑은 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싱크탱크 무슨 연구소 뭐 이런 것처럼 왕립연구소라든가 미국의 원자력을 개발한 맨하탄 연구소라든가 프로젝트 이런 사람들로 노벨 물리학상 받는 사람들로 봐야 되겠죠. 자, 일단 2나노까지예요. 이거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잖아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HBM의 하이닉스가 수혜자라는 건 뭐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삼성전기도 수혜자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잖아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는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후공정이 중요합니다. 메모리 반도체처럼 그냥 100만 개 중에서 하나 剔 뽑아갖고 테스트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다 똑같으니까. 그렇지만 틱 뽑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스템 반도체는. 왜냐하면 아반떼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다르고 그랜저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다르고 엔진이 다르고 다 틀리면 시스템 반도체는 다 다르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야. 핸드메이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100만 개 중에서 하나 뽑아 쓰던 HBM이나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가 아니라 그냥 다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가야 되니까 시스템 반도체는 후공정, 테스트하고 그걸 검증하는 단계가 자체적으로 삼성 하이닉스가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외주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공정 과정이 대만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에서 후공정 반도체를 하는 업종 중에서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후공정 업체들, 네페스라든가 최근에 강세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LB세미콘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회사가 AI 데이터 센터용 PMIC라고 해서 이걸 턴키 패키지 방식으로 전력을 관리하는 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LB세미콘 아직 안 올랐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식각, 연마, 특히 이 2나노 공정 과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나노까지는 서울대, 고대, 연대다. 2나노부터는 하버드나 MIT나 존스홉킨슨, 줄리아드 음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약간 차원이 다른 식각 장비, 연마제 장비, 그리고 몇몇 공정 과정이 있는데 그 종목군들은 개별 종목이라 제가 여기서 분하기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나중에 이 부분은 저희 이제 지금까지 공개한 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걸 무료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게. 여기까지는 오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종목군들은 저도 유료 회원들한테 뭔가 그분들께 먹을 종목 한두 종목은 남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 지난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실적으로 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추세 추종 매매. 결국 반도체로 지금 계속 제가 추세 추종을 말씀드리죠.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연결된 흐름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로봇과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로봇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테슬라를 통해서 또 추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공 방정식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부활에 숨겨둔 한방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